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창업은 전쟁이다. 네, 맞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선 남다른 전략과 판세를 읽는 눈, 무엇보다 승리에 대한 강한 집념이 필요한데요.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외식업계를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예비 창업자분들이다 보니까는 제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 경영적인 어떤 이런 이론적인 걸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분들한테 실제로 와닿을 수 있는 제 살았던 인생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식업계의 승부사 곽성익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 뭐 체격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또 별명이요. 예, 격투기의 승부사라는 별명이 있대요. 네. 예, 뭐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끼고 계시는 가면 예. 답답하시죠? 예, 답답합니다. 깝깝하시죠? 예, 깝깝합니다. 벗어주세요. 아팠나요? 예, 그래요. 그냥 단지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가면을 씁니다. 예. 네네.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업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식을 주제로 해갖고 지금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는 지금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로서 지금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면서 우리 한식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다는 걸 널리 알리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식 사업을 하시고 있고 구체적으로 한식 중에 어떤 것? 제가 시작은 육개장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지금 뭐 국물 떡볶이 그리고 뭐 육개장 전골 그리고 오징어 전골 이런 한식들을 주제로 지금 계속 메뉴 개발도 하고 이미 뭐 떡볶이나 오징어 전골 같은 건 런칭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네. 이미 뭐 육개장 업계에서는 뭐 독보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분을 뭐 이렇게 사적으로는 처음 뵙지만 그냥 TV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예. 주먹이 운다라는 방송에서. 예, 제가 예. 주먹이 운다라는 프로로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예. 사실은 제가 원래 요리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사업가가 꿈도 아니었고 네네. 어렸을 때는 이제 격투기 선수가 꿈이었는데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서 제가 어떤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이제 그 꿈을 포기하고 일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간단하게 예. 격투기 또 유단자시잖아요. 예. 네네. 격투기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때려도 되나요? 저를요? 예. 굳이 때리시겠다면 그냥 뭐 어떻게 뒤에서 절 안아주십시오. 예. 이렇게 안았을 때 백허그를, 안았어요. 위에 있는 손에 손목을 예. 잡아주시고 예. 남는 이 왼손으로 네네. 제 손목을 잡아주시고 그대로 도시면 됩니다. 옆으로 그대로 도시면은 예. 손목이 꺾여버립니다. 예. 매우 간단합니다. 여자들이 할 수도 있고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절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제압할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셨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 외식업을 하게 된 사연을 예. 굉장히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준비하신 영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네네. 영상을 예. 보고 얘기를 더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곽성익 대표입니다. 지금 저는 저희 사무실에 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분위기를 보시면 갤러리 같은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일반 회사의 사무실과는 많이 틀립니다. 저는 식당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일을 하면은 더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일도 더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보시면은 예쁜 그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붉은색의 장미를 표현했는데요. 제가 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홍익이라는 브랜드 네임 자체도 어떤 붉은색을 뜻하고 있고 육개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항상 다시 한번 제 열정을 다시 한번 가다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어디서 장교식당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메뉴를 했었던 메뉴 중에 하나가 이 육개장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아직 블루오션인 이 시장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육개장을 갖고 뛰어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육개장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매장도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는 이 고기나 이런 파 같은 걸 직접 매장에 다 손질하고 모든 조리 과정이 매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희 육개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센 불로 빠른 시간 내에 짧고 굵게 이제 끓여낸 비법인데요. 양은 냄비가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양은 냄비로 해갖고 빠르게 끓여내서 이 한 그릇에 부어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 육개장 지금 소문 많이 나갖고 맛있다고들 이제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한 번씩 다 드셔보세요. 정말 맛은 제가 자신합니다. 저희 홍익은 앞으로도 한식의 세계화를 꿈꾸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꿈꾸며 더 열심히 해나갈 것인데요. 아직 개발되지 않는 맛있는 한식들을 제가 개발해서 세계 곳곳에 널리 알리고 이 맛있는 음식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육개장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네요. 예. 오, 어떤 거? 저희가 일단은 처음에는 육개장으로 그냥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 손님들의 기호에 맞춰서 예. 닭게장, 닭게장. 닭게장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해장으로 육개장을 많이 드시는데 네. 해장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굴 육개장도 개발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밥보다는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이제 사발면. 육개장 칼국수. 예. 예. 근데 수많은 메뉴 중에 왜 하필 육개장을 선택을 하신 겁니까? 제가 이 육개장을 사업성을 봤을 때 굉장히 비전을 좋게 봤거든요. 그 예. 이유가 국물 요리는 굉장히 이제 순대국밥, 뼈해장국, 설렁탕 이런 국물 요리들이 굉장히 대중성이 강하고 예. 그리고 많은 전문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육개장은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점이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계속 먹었던 음식이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음식이고, 네네. 그래서 블루오션이라는 딱 느낌이 들어서 다른 음식들을 제쳐두고 육개장을 처음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께서 전문적으로 육개장 가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 지금 현재 매장은 몇 개 예. 정도가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 네, 지역 매장이 5개 정도 있고요. 가맹점이 30개 정도 있습니다. 35개.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대표님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연매출은 1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예. 부럽네요. 네. 100억. 예. 야.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32살입니다. 이야. 젊은 나이에 100억이라니. 대단하십니다. 예, 격투기도 잘하시고. 네. 어우야.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이런 젊은 나이에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셔서 성공하셨는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예. 지금부터 본격적인 창업 스토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가로서의 막 그런 도전 정신은 다 잃고 안정된 삶에 안주하게 되고 저의 꿈마저도 잃고 저는 굉장히 방황했거든요. 무엇을 해볼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저는 다 잃는다고 해도 사실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익푸드의 대표이사 곽성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굉장히 유한 가정에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부유하게 자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저는 인천의 간석동이라고 하는 달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판자촌이 줄비한 그런 곳에서 태어났고, 저희 가족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누나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제가 정확히 15살 때까지 저희는 단칸방에서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불행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굉장히 화목했고 사이 좋은 누나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불우하진 않게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0년 정도 투병을 하셨고 그 사이에 2번의 수술을 하셨고 결국엔 제가 22살 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고 오셨는데 머리가 이렇게 움푹 파여서 오신 거예요. 머리는 다 빡빡 깎으셨고 분명히 제가 수술 전에 봤던 아버지는 저처럼 건장하고 굉장히 강한 그런 이미지의 아버지셨는데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살이 20kg가 빠져 계시고 머리는 다 빠져 있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이렇게 나를 지켜줄 수 있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약해진 아버지 그리고 그렇게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강해져서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게 격투기였습니다. 그때부터 격투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막 여기저기 시합도 나가고 막 싸우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가장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빨리 사회에 빨리 나와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군대에 갔는데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매일 그냥 이렇게 삽질하고 빗자루 썰고 그때 이제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부대에는 장교 식당이라 그래갖고 이제 굉장히 높은 장성분들 그리고 장교분들이 식사를 하는 굉장히 호화로운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에 이제 속어로 말씀드리면 왕고 최고 병장이 격투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이제 입대를 하고 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야, 너 사회에서 격투기 했었다며 나 격투기 가르쳐 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내가 너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해산물 막 갖가지 막 해산물을 넣어갖고 이제 볶음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화려한 칼질 그리고 막 볶는 그 막 불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요리 솜씨를 보고 그 맛있는 음식이 저한테 감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고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격투기를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저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되냐고. 고참이 인사장교한테 얘기를 해서 사실 이 곽성익 이병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제 운전병으로 잘못 이제 보직병이 됐다. 요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갖고 정말 운 좋게도 보직병영이 되어서 저는 간부식당의 취사병으로 이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대에 있던 저희 취사병들이 뭐 한식 전문 요리사 대부분 다 호텔 출신 요리사들이었고 저희가 쓰는 뭐 식자재들도 굉장히 귀한 식자재들이었고 오히려 휴가를 나오면 살이 더 빠져서 복귀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게 되었고 제가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유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막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뭐 집이 그렇게 잘 살질 않았으니까 제가 어렵게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제 그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가게 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여기서 영어도 배우고 이거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부푼 꿈을 갖고 호주를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한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는 이미 다 취직이 돼 있고 제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갖고 호주에 들어갔던 돈은 비행기 값을 제외한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제가 먼저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제가 있던 곳은 호주의 골드코스트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불고기 식당이었는데 제가 사장님께 찾아가서 저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일 시켜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우리는 아직 직원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를 칼질이나 그냥 펜 볶는 것만 시키셔도 그래도 웬만한 직원 2-3명 쓰는 것보단 절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죠. 그때 사장님께서 양파를 가져오시더라고요. 한번 썰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속도로 막 최선을 다해서 양파를 막 썰었습니다.
화려하게 썰고 팬을 한번 볶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막 붓고 막 불을 내면서 볶았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게 좀 대견하셨는지 아니면 좀 제가 좀 너무 맹랑했는지 다음날 출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호주에서 이제 첫 직장을 식당에서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칼질만 막 하게 되었어요. 칼질만 하고 설거지하고 불돌이라 그러죠. 이 숯불 피는 거 불돌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저희 점심 메뉴로 고깃집인데 저녁엔 고기를 팔고 점심 메뉴로는 육개장, 뭐 비빔밥 이런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제가 먹어봤더니 육개장이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만들었던 음식 중에 정말 손꼽을 수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육개장이었거든요. 그 육개장을 그 호주에서 하면은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 제 육개장 굉장히 잘 끓일 수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끓여서 저희 직원들끼리 먹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다 입 모아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이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예. 근데 다행히도 그 당시 사장님은 열린 분이셨거든요. 대부분의 요리사들은 본인의 이런 프라이드가 강해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사장님께서는 받아들여서 제가 끓인 레시피로 점심 육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식당이 불고기 전문점인데 바뀌어버린 거 주객전도가 돼버려서 육개장이 이게 붐이 일어갖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막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싶은 그런 얼큰한 그런 맛을 찾아서 막 오기 시작하는 거 막 줄을 서고 오히려 저녁보다 점심 매출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던 곳은 골드코스트라는 약간 시골 같은 곳인데 브리즈벤이라고 하는 시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 상권이죠. 거기에서도 나랑 육개장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사장님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너가 레시피를 대고 내가 돈을 댈게. 그럼 같이 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회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사장님과 브리즈벤에서 막 점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막 부푼 꿈을 안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전화 오셨는데 다급하신 목소리로 너 빨리 한국에 와야 된다. 성희가 빨리 한국에 와야 돼요. 엄마 왜 나 지금 되게 좋은 기회를 잡았어. 그래서 나 한국에 못 가. 너 지금 와야 돼. 무조건 와야 돼. 왜 그러는데? 일단 무조건 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못 간다고.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첫 번째 기회고 나는 이걸 잡아야 된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나가 백혈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골수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가족 중에 맞을 확률이 골수가 일치할 확률이 25%래요. 일단 너가 와서 맞으면은 있고 아니면 너 다시 가려면 가라. 갔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골수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고 누나는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또 한 번 재발을 하게 돼서 또 골수 이식을 또 해줬어요. 근데 두 번째 골수 이식을 하고 3개월 뒤에 결국에는 이겨내지 못하고 누나마저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었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나를 잃은 상실감에 막 저의 꿈마저도 잃고 저는 굉장히 방황했거든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다시 이제 저는 좀 마음을 다잡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운동을 했던 터라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게 되었고 3년 4년 일을 하면서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으고 안정된 직장에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전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굴곡진 삶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안정된 삶에 안주하게 되고 막 어렸을 때 꿈꿔왔던 그런 막 격투가로서의 막 그런 도전 정신을 다 잃고 안주하고 있는 그런 안정된 삶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볼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운동과 요리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는 요리거든요. 그 중에서도 육개장. 그래서 그때부터 육개장 메뉴 개발을 들어갑니다. 기존의 육개장도 맛있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막 소스를 그 다대기를 계속 개발합니다. 1000개 정도 개발을 해서 제 지인들, 친척들 다 먹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걸러서 100개를 걸르고 거기서 또 걸러서 지금의 현재 육개장 다대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자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봤자 몇 년 안 되었고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터라 어디에다가 오픈을 할까 그러다가 인천 부평 청천동이라고 하는 공장 단지 근처에
굉장히 이렇게 구석진 자리 있어요. 거기 뭐 권리금도 없었고 보증금 2천에 200, 굉장히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여기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맛으로 승부했을 때 저는 절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주위에서는 걱정도 많이 했죠. 아직 젊고 분명히 저는 지금보다 그 이전엔 힘든 삶을 살았고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그때 내가 과거에 어렸을 때보다는 더 힘들진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겁나지 않고 자신 있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장을 오픈하고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매출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공장 단지 손님들이 이제 막 매일 예약을 잡아서 오기 시작을 하고 막 멀리서도 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2호점을 냈습니다. 안산에다가.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제 터진 거예요. 그래서 3호점을 냈고 이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첫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하면은 우리나라 음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지역이에요. 예, 워낙 맛집이 많기 때문에 전라도에 일단은 매장을 하나 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맹 문의가 오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이 이제 조금 커져가고 있는데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마케팅은 이꼬르 돈이거든요. 돈을 투자한 만큼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었고 내가 만약에 저 주먹윤다에 나가게 돼서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리고 고효율적인 저자금으로 큰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주먹윤다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3,000명의 도전자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저는 마지막 4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는 육개장 파이터, 뭐 100억 CEO 이런 닉네임을 얻고 이제 이슈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는 그때부터 트래픽 초과로 막 그 방송이 하고 있는 당시에는 막 접속이 안 됐어요. 너무 막 이 접속자들이 많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계속 다운되고 저희 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항상 도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다 잃는다고 해도 사실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전 다시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 다 잃는다고 해도 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 잃는 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다면 평생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아주 뭐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뭐 100억대 CEO로서 지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처음 육개장 사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예, 차별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없는 메뉴였고 전문점이 없는 메뉴였고 예, 그리고 저희 육개장은 기존의 육개장과는 좀 틀립니다. 기존의 네. 육개장은 뭐 고사리, 토란 뭐 이런 걸 넣고 하는데 반해 저희는 네. 사골 육수에다가 뭐 고사리, 토란 뭐 이런 거 다 빼고 예. 파와 고기만 넣고 끓인 육개장이었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 육개장인데 육개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5개장인가요? 4개장이라고. 네, 그럴 수도 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 그거 한번 먹고 싶네요. 네. 예, 그런 제가 마음이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들고. 예, 뭐 대접 제가 사 먹을게요. 예. 굳이 근데 이게 사실 뭐 희소 가치가 있는 어떤 블루오션의 시장에 뛰어들어셔서 지금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 지금 뭐 시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예비 창업가분들 중에서 예. 이런 메뉴들은 좀 희소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가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음식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유행 타는 음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겨난 음식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도 먹었고 현재도 먹고 있고 앞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쉽게 말씀드리면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차렸는데 네. 이게 맛있어요. 근데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면 바로 옆집에 또 차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나눠 먹기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는, 남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요리를 만드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런웨이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예. 대표님에게 네. 육개장이란 무엇입니까? 육개장은 저에게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예요. 예, 저는 사실 육개장 사업을 하면서 이게 일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저희 지금 회사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와 계시지만 오. 저희는 정말 일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희 회사는 프리한데 만나서 같이 놀면서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하고 같이 목욕탕 가서 일 얘기하고 볼링 치면서 일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막 회사에 잡아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봉고차 타고 막 전국 돌아다녀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어도 보고 네. 그러면서 막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저는 즐겁게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네. 지금도 너무 즐거워요. 정말 일한다는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정말 일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너무 즐겁습니다. 같이 오신 우리 직원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도 과연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 예, 맞습니다.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그려나갈 런웨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글로벌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든 혹은 뭐 중동 어디든 뭐 전쟁 지역에서도 네. 우리 한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한식의 세계화. 네. 사실 한식이 이제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맛도 좋고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굉장히 우수한 한국 음식이 많거든요. 네. 그 음식들을 발굴해서 꼭 세계화를 시켜서 글로벌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네, 뭐 각오가 대단하시고 뭐 격투기 선수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당찬 포부 잘 예.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성익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니까 성공 여부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느냐에 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지금 실패했다면 여러분은 성공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침없이 승부수를 던질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멘트 치면 되나요? 이곳은 저희 다시 들어가네요. 네. 보시다시피 저희 육수는 사골 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사골 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죠? 네, 이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뭐라고 했지? 방금 똑같진 않아도 네, 비슷하게 느낌으로만. 네. 이 맛있는 음식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